앞으로 대형 마트, 또 편의점, 식당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적립 포인트가 있죠. 이것들이 앞으로 유효기간이 늘어납니다. 최장 5년까지라죠? 네,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를 한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백화점이랄지 유통업체 뭐 이런 데서 많이 와서 사용을 할수록 포인트를 쌓아서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이런 포인트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5년까지 늘렸다고 하는데요. CJ 원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CJ 계열사, 뭐 올리브영이랄지 CGV 이런 데서 쓰는 그런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신세계 포인트, 네. 백화점이나 이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죠. 그리고 홈플러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마이홈플러스, 다이소 멤버십에서 쌓아주는 다이소 포인트가 종전에 2년까지의 유효기간이었었는데 이걸 네. 3년으로 1년 늘리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CU 편의점에서 사용을 할 때 쌓이는 CU 멤버십 포인트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스노우 플랜이라고 하는 롯데마트에서 주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이 포인트가 6개월에서 5년으로 4년 6개월이나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쓱닷컴에서 쌓아주는 쓱포인트 1년에서 2년, 그리고 삼성 패션 멤버십이 역시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포인트들은 이제 2026년부터 쌓이는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늘어나는 유효기간이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내후년부터네요. 그렇습니다. 네. 해피포인트나 메가박스는 불참을 했다고 하는데 상황은 좀 바뀔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쓰시는 포인트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포인트 소멸을 고지하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변경이 됩니다. 이게 한 번이었는데 3번으로 늘렸다고 하는데요. 왜 그렇게 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거를 한 번만에 고지해서 없어지면은 제대로 쓰지 못하고 촉박한 고지를 받고선 결국은 그걸 쓰지 못하고 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 그래서 15일 전에 한 번 고지하는 것을 2달 전, 1달 전, 3일 전으로 확대를 했다라고 합니다. 3번 알려줘서 이제 대비하도록. 네. 그런데 이제 그 탑10 멤버십을 운영하는 신성통상의 경우에는 이런 연장안이라든지 고지 권고에 또 불참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기업들과 그 4차례의 간담회를 열어서 기업 사정에 맞춰서 운영 정책을 개선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항공기 타시는 분들, 여객기 이용하시는 분들, 이 마일리지 상당히 신경 쓰이시죠. 이게 좀 달라집니다. 특히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칼이 합병을 하잖아요. 그랬는데 이 합병을 앞두고 내년에 아시아나가 마일리지 털어내기, 용어가 좀 그런데 그걸 한다는데 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나 항공이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서 했고 이번이 3차 이벤트인데 23일 오전 9시부터 지금 내년 1월 6일부터 19일까지 제주도를 오가는 비행기 좌석에 대해서 총 84편 9천석에 대해서 마일리지 좌석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그동안 1, 2차에 걸쳐서 했던 이벤트하고 합치면은 총 2만 4천석에 이르는 마일리지 좌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편도를 기준으로 하면 이제 이코노미 클래스가 5천 마일이 공제가 되고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 6천 마일이 공제가 되는데 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곧 대한항공하고 합병을 하게 되는데 2년 동안은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유지가 되다가 네. 2027년 2년이 지나면 합병을 합니다. 한 회사 되는 거죠? 한 회사가 되는데 그때 이제 마일리지도 통합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런데 대한항공의 입장은 대한항공 마일리지와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시장의 가치가 다르다. 그러니까 같은 값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대한항공 마일리지 1마일리지에 대해서 아시아나 항공은 0.7 정도 마일리지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고객들의 불만이 좀 쌓일 테니까 그 전에 사용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이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불이익 보지 마시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무조건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물론 두 회사의 합병 이후에도 아시아나 고객들은 마일리지 사용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말씀 들으신 대로
1대1로 이 맞전화는 어려울 거라죠? 네, 그렇습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하고 합병해도 쓸 수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한항공과 이렇게 마일리지 합병할 때 1대1 전환이 어려운 거는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1,500원을 쓰면은 이제 그 마일리지 1마일을 받는데 아시아나는 1,000원만 써도 이제 1마일을 받는 가격이 달라요? 기존에 그랬기 때문에 아까 0.7대 1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병합을 하더라도 가장 공평한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비자가 이 마일리지를 쓰지 않고 사라지게 하는 그러한 그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이제 통합을 하고 마일리지와 관련한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중요하니까요. 혹시 나 몰랐는데 이러지 않도록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마일리지 털어내기를 국내선에만 적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지금 아시아나항공에 쌓이는 마일리지가 무려 1조 원어치의 마일리지가 쌓여 있습니다. 1조 원. 1조 원. 네. 1조 원어치를 지금 빨리 털어야 하는데 그래서 국내선을 뭐 80편 넘게 이렇게 마일리지 좌석을 배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항공사 입장에서는 현금을 내고 좌석을 끊는 고객이 우선이지 마일리지 좌석이 우선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일반적으로 평수기에도 이 마일리지 좌석을 많이 확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내 특히 수익성이 높은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내는 그런 고객들에게 우선해서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국내선을 통해서 마일리지를 털어내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말을 맞아 여러 정보 전해드렸습니다.